열사께서 간악한 독재자 기쁨의 손에 의해 희생당한 지 언 9년.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 사람 거는 믿을 수 있지 하는 디렉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임에선 미야자키 히데타카, 애니에선 핏 닥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을 기쁨으로 지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인사이드 아웃 2는 기대감을 다소 내려놓고 봤습니다. 핏 닥터가 직접 감독을 맡는 게 아니라 원압만 맡고 켈시만으로 감독이 넘어갔기 때문이죠. 매번 좋은 각본이 중요하다고 설파하지만 결국 영화는 감독의 예술인 만큼 어떻게 연출하느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행히도 걱정만큼 아쉬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에 걸맞는 소재와 방향성을 잘 선택했고 그 나이대의 감성이 잘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1편의 착증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렇지 2편의 마지막도 충분히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대만족이냐? 저는 아니었습니다. 1대에 비해서 기술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방향성도 좋지만 주행이 울퉁불퉁한 면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 와중에 1편과 반복되는 요소들도 상당하니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일단 대략적인 스토리를 둘러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보죠. 물론 오늘도 저는 전문 평론가가 아니며 제 리뷰는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건 영화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일단 워낙 오래됐다 보니 짧게 1편 훑어보고 가죠. 아기 라일리가 태어나고 그 안에서 기쁨이 태어납니다. 부모님과 만나며 기쁨의 감정을 기반으로 한 노란 기억이 최초로 탄생하고 그것도 잠시 33초 뒤에 슬픔이 태어나죠. I'm sadness. Oh, hello. I'm joy. 다른 감정들이 하나둘씩 태어나고 이렇게 생겨난 감정의 기억들 중 몇몇은 핵심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 기억은 성격의 섬을 만들어내죠. 이 섬들이 기반이 되어 라일리의 성격을 이루게 됩니다.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만큼 라일리의 핵심 기억은 모두 기쁨의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간 라일리의 집은 갈등을 겪게 되고 행복한 기억들로 라일리를 추스려보지만 설상가상 슬픔이가 행복한 기억을 건드리자 그 기억은 슬픈 기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슬픔이가 건드리기만 하면 기억이 슬프게 물들어버리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 계속 기억을 건드리고 마는 슬쪽이. Hey, what gives? What? Hey, sadness, you touched a memory? We talked about this. Oh yeah, I know. I'm sorry. Sadness, what are you doing? Oh, I'm sorry. 미안하다면서 할 건 다 합니다. 기쁨의 태도에선 노골적으로 슬픔이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집니다. 결국 이러다 핵심 기억으로 슬픈 기억이 탄생하고 맙니다. 슬픈 핵심 기억을 처리하려 하지만 슬픔이에게 가로막히는 가운데 핵심 기억들이 모두 떨어져 나오고 이를 줍는 과정에서 기쁨과 슬픔은 통제실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맙니다. 이 핵심 기억을 가지고 통제실까지 돌아가는 과정이 인사이드 아웃의 메인 스토리인데 Give me a few hours. Oh! Which way? Left? Right. No, I mean go left. I said left was right, like correct. 이 과정 중에 라일리의 특정한 행동에 반응해서 섬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Wonder what that means. Oh well, let's go with. 현지의 빠삭한 빙봉을 만나 여러 구역을 탐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중에 라일리의 꿈을 담당하는 스튜디오나 Oh no, these facts and opinions look so similar. Don't worry about it. Happens all the time. 사실과 의견 상자. What is this place? The subconscious. It's where they take all the troublemakers. 말썽쟁이를 가두는 잠재의식 등이 등장합니다. 라일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죠. 이 여행 중에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빙봉이 에마 로켓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찰나 기쁨이 즐거움의 방식으로 빙봉을 일으켜 세우려 하나 실패하고 Yeah, it's sad.
그 대신 슬픔의 위로가 빙봉에게 위안이 되며 다시 여정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총 1시간 30분짜리 영화 중에서 약 50분쯤에 등장하거든요. 그 전까진 슬쪽이었던 슬픔이가 필요한 감정임이 긍정되는 첫 번째 순간인데, 이때부터 돌아보면 늘 어쩌다 보니 그런 행동을 해왔을 뿐 슬픔이가 의도적으로 라일리나 감정들을 곤란하게 만든 적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후 이 모든 것이 라일리를 구성하는 소중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슬픔이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죠. Mom and Dad, the team, they came to help because of sadness. 빙봉 열사의 희생 끝에 기억의 저편에서 탈출에 성공하고 기쁨의 모든 핵심 기억을 슬픔에게 넘겨주며 핵심 기억은 슬픈 기억으로 뒤바뀝니다. 그렇게 토해된 감정으로 다시금 가족은 하나가 되고 기쁨과 슬픔 역시 연대에 성공하며 끝나는 게 인사이드 아웃 1의 이야기죠. 2 리뷰다 보니 대략적으로 기억을 되살릴 정도만 짚어드렸는데 중요한 지점은 슬픔의 캐릭터 반전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기점으로 돌아보기 시작하면 슬픔은 악의를 가지고 상황을 망치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 또한 기쁨의 잘못이나 능력의 한계가 작중 곳곳에 배치되며 슬픔의 필요성을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게 짜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밝은 감정만이 아니라 어두운 감정 또한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 1의 이야기니까요. 또한 라일리의 주도권이 표현된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 각 섬들이 무너지는 순간은 라일리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때는 감정들의 개입이 거의 없습니다. Monkey. Oh, he's trying to start up goofball. 즉 1편의 라일리는 감정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출력 기계가 아니란 거죠. 이 점 주의하면서 2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는 이제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선 감정들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마음속 세상의 모습도 1편과는 조금 다르게 되었는데 성격의 섬이 존재하는 건 여전하지만 이제 자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쁨이 선별한 기억들을 지하로 가서 물에 담그면 그게 하나의 선이 되고 이 선들이 모여서 라일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죠. 말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1편의 핵심 기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쁨은 감정들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며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나쁜 기억은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고 좋은 기억만 선별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울림을 내는 자아를 유지시키는, 하나를 가르쳤더니 하나만 깨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상태의 라일리는 너무나 훈훈하고 빠지는 것 없는 활기찬 10대 소녀입니다만 당연히 영화가 진행되려면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될 리가 없죠. 사춘기를 알리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고 어디선가 몰려온 직원들이 내부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패널도 멋대로 개조해버린 뒤 떠나는 직원들. 감정들이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패널 조작을 시도해보지만 감도가 한껏 예민해진 패널은 감정들의 조작을 과하게 받아들이고 라일리는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설상가상 이제 다른 고등학교로 가기로 되어 있는 두 베프와 앞으로 고교 생활을 함께할 하키팀의 주장과 친목을 쌓을 기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복잡한 사회생활이 눈앞에 닥치자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죠. 이때 등장하는 게 새로운 감정, 불안, 당황, 불업, 따분입니다. 이름이 anxiety, embarrassment, envy, ennui 인데 불안만 A로 시작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비중이 불안에게 몰려 있습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다 염려하며 복잡한 단계의 계획을 짜는 등 즉흥적으로 시도하다 실패하는 기쁨보다 좋은 사령탑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키팀 주장 쪽에 붙으며 조금씩 통제권을 가져가더니 계속 베프들에게 신의를 보여야 한다는 기쁨의 말과 그에 반응하는 자아를 참지 못하고 자아를 떼서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장한 라일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감정이고 구식 감정은 필요 없다며 기존의 감정들을 구속하고 마음속 잠재의식으로 보내버립니다. 보이는 위험에 반응할 수 있는 소심이와 전력 투구에 필요한 버럭이,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는 데 능한 까칠이 등 이미 2편 초반부에 그 필요성을 입증시킨 존재들까지 싸잡아서 내다버리는 면에서 불안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복선이 심어지는 셈인데 그 전에 능동적으로 감정들을 격리하는 면, 이게 1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사고로 통제실에서 튕겨났던 1편과는 다르게 불안은 다른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 경찰을 부리며 구식 감정들을 가둬버려요. 물론 불안이 강해지면 다른 감정들은 억눌리기 쉽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엔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의 전개가 1편과는 달랐다면 말이죠. 라일리의 금고에서 도라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이는 아동 TV 프로그램의 블루피나,
팝한 클라우드 베이스의 필살기는 메트로이드로 보이는 랜스 슬래시 블레이드 등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겐 들키고 싶지 않은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마음속 비밀도 만나는데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재치있고 좋았습니다. 1편에서 마음속 금고에 해당하는 잠재의식에서는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만 등장했는데 블루피나 랜스의 존재는 좀 더 마음의 심층적인 표현이 가능한 내용이니까요. 이들과 협동하여 탈출에 성공하고 솔직히 여기까진 와 정말 좋다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날아간 핵심 기억 아니 자아를 회수하기 위한 여정이 1편의 메인 진행입니다. 상황을 조율할 기쁨과 1편의 감정들이 모두 통제실에서 벗어났으니 조종은 전적으로 불안에 의해 이루어지고 점점 친구들을 멀리하고 바퀴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아하는 가수도 폄하하는 등 라일리는 충실히 자아를 잃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1편에 비해서 과하게 감정들의 조종을 당할 뿐인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1편에선 라일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 섬이 무너졌지만 2편에선 이런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지형이 바뀌는 상황이 등장하긴 하지만 라일리의 선택이 아닌 따분히 비아냥을 발동시켰을 때 벌어집니다. 이 역시 사춘기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감정의 기복이 강해졌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개입니다. 이후의 전개가 1편과는 달랐다면 말이죠. 투덜거리는 감정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보려던 기쁨은 결국 나라고 언제까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며 팔하게 되고 그제야 눈치를 챙긴 다른 감정들이 기쁨을 위로하는 등 각 감정이 하나의 감정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협력해서 기억의 저편으로 나아가는 감정들. 한편 통제실에선 점점 불안의 과한 행동으로 라일리의 불안한 자아는 성장해 나가고 이런 불안의 과잉 불안이 과해지다 못해 절정에 이르는 게 선생님의 빨간 노트를 훔쳐보는 순간인데 밤에 몰래 사무실로 가서 학생들의 평가가 적힌 빨간 노트를 훔쳐보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에 더더욱 폭주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낳는 이 과정 자체는 섬세하면서 훌륭한 묘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불안이 있고 저 역시 유튜버로서 늘 불안과 줄다리기 하며 삽니다. 특히 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려는 신념과 그러면서 실패도 겪어왔고 괜찮은 반응을 얻은 리뷰에도 늘 다른 감상은 껴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미리 걱정하는 불안에 대해선 대단히 공감했어요. 개그나 새로운 시도했다가 무리수 소리 들으면 어쩌지? 아 이런 주제 꺼냈다가 또 욕먹으면 어떻게 하지? 댓글창 들어가 봤는데 곱창 나있으면 어쩌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불안해하다가 혼자 타협하고 수정하고 그러다 또 반골기질 터져서 더 세게 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저 아래 시면 속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소비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죠. 이건 저라는 사람이 겪는 고민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겪는 불안이 또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정도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도 괜찮을까? 내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며 먹고 살 수 있을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1편에서 슬픔을 긍정했듯이 이 불안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 하나이며 그의 행동 원리가 라일리가 더 나아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점 그리고 그 점에서 파멸을 불러온다는 점은 1편의 기쁨이가 묘하게 비틀려 오버랩되는 인사이드 아웃스러우면서 1편과는 조금 다른 발상이었습니다. 기쁨이 만든 자아인 난 좋은 사람이야의 대체인 불안이 만든 자아가 난 부족해인 점 역시 인상 깊었죠. 이 모든 감정을 수용한다는 결론은 1편에서 보여준 바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떤 결말로 나아갈까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저편에서 자아를 회수한 뒤 산을 터뜨려서 산사태를 만들어 집으로 돌아가고 선멸한 기억이 아닌 다양한 기억을 자아의 우수에 담근 뒤 이 기억들을 기반으로 회수한 자아를 포기하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모든 감정이 그 자아를 끌어안으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말이 납니다. 이러면서 친구들과 화해도 하고 마지막 장면에선 팀에 들어가든 그러지 못하든 상관없다며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삶의 궤적 그 자체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다는 대사들을 감정들이 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인사이드 아웃 2가 괜찮은 영화냐 구린 영화냐를 묻는다면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유머도 좋았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 흥미가 끊어지지 않게 잘 짜였다고 생각해요. 역시나 가장 좋았던 건 불안의 존재입니다. 불안은 슬픔에 비해서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고 그 불안으로 인해 벌어지는 라일리의 행동들은 부끄러운 순간들 뿐입니다. 친구를 외면하고 좋아하는 가수를 폄하하고 팀에 들어가기도 전에 빨간 염색을 하는 등의 설레발인 장면들이죠. 지나고 보면 그때는 왜 그랬나 생각만 해도 이불킥이 마려워지는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불안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 또한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조종하고 있는 불안의 모습을 보여주며 라일리를 위하는 마음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영화가 표방하는 건 완벽한 인간상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끌어안음을 통해 궁극적으론 그 감정들이 유발하는 모든 라일리를 긍정하는 것이 작품의 메시지죠. 너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울림입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해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감정의 비중이 조금 더 균일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1편도 이미 부족했던 점이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보다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데 바로 영화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가장 좋았던 것도 불안이지만 가장 아쉬운 건 역시 불안이에요. 일단 이 영화의 메시지, 정확히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갈등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른 감정을 배제하려는 것, 둘째는 모든 변수를 체크하며 실패를 배제하려는 것. 두 가지입니다. 비슷하지만 분명 달라요. 두 가지 갈등에는 두 가지의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대략적으로 모든 감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살자. 두 가지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는 두 가지를 따로 두지 않고 첫째로 갈등을 봉합한 뒤 둘째로 결말을 내놓습니다.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오뚜기 3분 요리 같은 상황이죠. 아니 물론 카레도 인도에선 맨손으로 먹기는 한다만 지금 여기 뒤에 이어져야 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어져야 하는 건 여름에 입맛 나는 스타일도 비빔면 휴 편안 이게 아니라고요? 저도 알아요. 이 갈등을 해결한 방식과 거기서 이어지는 결론이 달라요. 그렇다고 두 소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영화의 결론에 해당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살자 라는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은 많이 부족합니다. 영화의 결말부를 보면 다소 자기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캐릭터들이 대사로 일일이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팀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그 또한 라일리다. 그러고 알람이 울리며 라일리의 묘한 표정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나죠. 실패도 소중한 삶의 한순간이다. 이게 영화가 지금껏 보여온 내용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나요? 그보단 실패하지 않으려다 실패를 반복하는 불안의 모습이 더 비춰져 왔습니다. 불안은 성공한 적이 없으니 성공의 뒷면을 보여준 적이 없는 셈이죠. 영화가 이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결국 기억의 저편에서 묻힌 기억들을 끌어와 자아의 호수에 빠뜨리면서 복합적인 기억들이 라일리의 자아 형성에 기여하게 되니까요. 기쁨이 일부 기억을 배제한다. 불안이 일부 감정을 배제한다. 기쁨이 불안의 방식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모든 기억을 긍정한다. 라는 플로우 자체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흐름을 위한 복선과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보단 당황을 뺀 불안과 새 감정들은 잘못되었다 라는 가짜 갈등,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 소중하다라는 진짜 답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지나치게 비중을 쏟고 기쁨이가 해결 방식을 떠올리는 흐름은 너무 간결하고 비중도 적습니다. 쉽게 말해 손가락보다 달이 중요한데 화면의 80%를 손이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쁨과 다른 감정들이 대인배라 받아준 것일 뿐 불안이 정말 필요한 감정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법도 하죠. 1편으로 비유하자면 기쁨은 빙봉을 위로 하는데 실패하지만 슬픔은 성공하는 장면이라든가 기쁜 기억이 슬픈 기억으로 물드는 것이 라일리를 위해 필요한 순간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든가 슬픔에 비해 명백히 악의를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불안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더 절실히 필요했으나 이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영화 내 최고조 갈등에 해당했던 코치의 노트를 훔쳐본 부분이 반성 없이 지나갔다는 점 역시 찜찜하고요. 그나마 해소된 친구들과의 문제 역시 친구들의 대인배 같은 면모에 다소 기댄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순간은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는 그 올고집에도 불구하고 영화 내의 묘사로만 보면 일종의 자기 합리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영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두 가지 벽이 존재합니다. 첫째론 불안의 행동 원리를 공감할 수 있는가. 불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안에게 이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불안이 소위 말하는 빌런과는 다른 존재라는 점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요. 바꿔 말하면 자신이 불안과 관련된 기억이 있어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캐릭터적으론 불안은 슬픔에 비해선 이입하기에 아쉬운 면이 있죠. 둘째론 결론을 수용할 수 있는가. 결론의 메시지는 올곧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다소 성기다 보니 매끄럽게 전달되는 편이 아니고 이 부분이 거슬릴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론만 제외한 전개는 사실상 1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감정이 등장하고
그와 연관되어 핵심 기억이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그걸 회수하는 과정 중 깨달음을 얻어 회수한 핵심 기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감정을 수용하며 마무리. 핵심 기억만 자아로 바꾸면 사실상 1편과 2편의 전개는 거의 비슷합니다. 새로이 꺼낸 주제의식은 근거가 빈약하고 많은 시간을 쏟은 쪽은 1편과 같은 이야기. 아무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총평으로 마무리하죠. 설득력을 위해 부연 설명을 붙이다 보니 부정적인 면이 길어졌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인사이드 아웃 2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같은 점수를 줬던 퓨리오사 매드맥스사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서울의 봄 등처럼 장르적 매력을 충분히 갖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화적 구성이 탄탄한가 라고 했을 때에는 1편에 비해 다소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 차이를 크게 느낀 지점이 불안과 슬픔이란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영화의 감상 기준을 원동력으로 놓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감이라고 봅니다. 일부러 몰입을 깨고 공감대를 빗겨가려는 작가 주의적 영화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는 얼마나 영화의 캐릭터와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느냐가 영화의 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단지 상식적으로 잘못되었으나 경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들은 평가가 갈리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어팸이나 헤어질 결심의 송소래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독특한 캐릭터들을 세밀히 설계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짠다면 아주 강렬히 인상에 남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화를 보며 공감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영화의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실생활에서 불안이란 감정과는 꽤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인데 비해 슬픔이란 감정하고는 영 친하지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 슬픔이란 감정에는 무딘 편임에도 1편의 슬픔이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승전결이 잘 짜인 캐릭터였고 불안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했음에도 영화가 매끄럽게 납득이 되진 않았습니다. 공감이 영화의 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임을 생각하면 이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감정을 빼고 영화를 구조적으로 분해해봤더니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 다소 1편 의존적인 모습이 보인다 라는 게 제 현재의 결론입니다. 불안감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면모나 불안이 내포한 가능성들을 조금 더 보여줬다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곰곰이 뜯어봤을 때 그럴 뿐 분명 괜찮은 영화이며 인사이드 아웃 2가 주는 독립적인 메시지 또한 울림을 갖기 때문에 여전히 추천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있는 제 개인적인 감상이며 여러분의 감상이 잘못되었다는 오답 노트가 아니기 때문에 부디 재밌기만 하고만 뭐라는 거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가면 영화 보면 안 피곤함? 라는 댓글보단 아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뷰나였습니다.